우리 모두는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지혜롭게 선택하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주 부딪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2500년 전 묵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며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삶의 도구입니다. 묵자는 사랑과 배려, 실천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우리가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묵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일상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지금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1. 모두를 사랑하라는 대동의 정신. 묵자는 겸해를 강조했죠.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고 배려하라는 뜻이에요. 현대에 적용해 보면 경쟁과 갈등 속에서도 공존을 선택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 동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그 사람을 멀리하거나 대립하게 되겠죠. 그런데 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갈등이 사라질 뿐 아니라 더 나은 협력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2.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묵자는 행동 없는 사랑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게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묵자는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가르쳤습니다. 한 직장인이 친구의 재정적 문제를 돕기 위해 스스로 기부금 캠페인을 조직한 사례가 있어요. 이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작은 실천이 커다란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3. 목표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라. 우리는 종종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니 과정에서 오는 소중한 가치를 놓칠 때가 많죠. 묵자는 결과보다 과정의 도덕성과 정직함을 중요시했어요. 한 운동선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금메달을 따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했던 그는 부상을 입고 좌절했지만 이후 과정을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자신의 운동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를 이루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 속에서 배움을 찾는다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4.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라. 묵자는 지나친 욕심이나 과소비를 경계했어요. 균형이 깨지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죠. 현대인의 삶을 보면 특히 소비에서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한 친구가 충동적인 소비로 빚에 시달리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묵자의 절제 정신을 배운 뒤 소비를 줄이고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되었죠. 우리의 삶에서도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5.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라. 묵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공감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공감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이에요. 한 학교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생 한 명이 성적이 계속 떨어져 문제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학생의 가정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부모님과 대화하고 학생과 시간을 보내면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마음을 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어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죠. 6. 평화를 위한 행동을 선택하라. 묵자는 전쟁과 폭력을 비판하며 평화와 협력을 강조했어요. 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직장 내 팀원 간의 불화가 예를 들어볼까요? 한 팀장이 묵자의 가르침을 따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배제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어요. 그 결과 팀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죠. 평화를 위한 행동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겸해는 인간관계의 기본.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겸해라는 묵자의 가르침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 자신만큼 타인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을 진심으로 대하라는 뜻이죠. 조언. 인정과 배려로 시작하라. 우리는 종종 왜 내가 먼저 배려해야 하지?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하지만 묵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 비난부터 하기보다는 괜찮아. 나도 그런 적 있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인정과 배려가 인간관계를 훨씬 깊고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는 누가 더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성장하는 데서 빛을 발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신뢰를 쌓아라. 묵자는 말보다 행동을 강조했어요.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신뢰는 말이 아닌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조언. 약속을 지키는 작은 습관 만들기. 신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죠. 예를 들어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다면 시간을 꼭 지키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두 번의 작은 약속이라도 지켜나가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가 널 도울게라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도움은 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관심과 행동이 쌓여 관계를 단단히 만듭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을 선택하라. 현대 사회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묵자는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기고 지는 관계는 언제나 불편함을 남깁니다. 반대로 협력은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조언.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라. 협력의 시작은 관점을 바꾸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팀이 잘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 하지 말고 동료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그들이 잘한 부분에 대해 솔직하게 칭찬하세요. 협력의 과정에서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관계도 깊어집니다.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의 가치를 찾는다면 인간관계뿐 아니라 결과물도 더 좋아질 겁니다. 공감을 위한 질문의 힘. 묵자는 공감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감은 단순히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조언. 진심 어린 질문으로 마음을 열어라. 오늘 하루는 어땠어? 같은 가벼운 질문도 공감의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을 던질 때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지인은 우울감에 빠진 친구를 돕기 위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나와 함께 고민해 볼래?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 질문이 친구의 마음을 열게 했고 결국 서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은 단순히 답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는 선택. 묵자는 불필요한 갈등과 분노에서 벗어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인간관계를 망치기 쉽죠. 조언. 감정을 제어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택하라. 갈등 상황에서는 먼저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똑같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당한 비난을 할 때 왜 저렇게 말하지? 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그런 다음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세요. 상대방도 결국엔 차분한 태도에 반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는 선택은 인간관계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모든 관계는 과정이다. 묵자는 결과보다 과정을 강조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려는 노력이죠. 조언.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고 성장의 여정을 즐겨라.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친구, 연인, 가족 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죠. 그런데 완벽한 조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한 부부가 매번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묵자의 철학을 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툼 대신 우리가 뭘 배우고 있지? 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죠. 결국 그들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관계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묵자의 지혜는 단순히 철학적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겸해로 사람을 대하고 신뢰를 쌓고 공감의 질문을 던져보세요. 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묵자의 가르침 중 하나를 선택해 오늘 하루의 인간관계에서 실천해 보세요.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결론. 묵자의 지혜로 관계와 삶을 변화시키다. 묵자의 가르침은 고대의 철학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삶에 깊이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철학인 겸해는 인간관계의 시작점이며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랑과 배려로 시작하라. 진심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대하는 태도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신뢰를 만든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작은 약속은 관계를 단단히 합니다. 협력을 선택하라.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공감의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건 진심 어린 관심과 대화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끊어라. 갈등 속에서도 차분한 태도로 긍정적인 변화를 선택하세요. 과정을 즐겨라. 완벽한 관계보다는 서로 성장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묵자의 철학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삶과 관계는 분명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묵자의 지혜는 그저 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의 철학입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주변을 바꾸고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묵자의 믿음처럼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